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고 재학 시절 모두 12개의 인턴 활동을 했는데 그중 7개가 이공계 분야였습니다. 이공계 스펙 쌓기에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 후보자 딸의 대학 학위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 2건을 청와대가 갑자기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청와대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알 권리 침해라는 반발이 거셉니다. 2030 청년층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는데 청와대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공개로 돌린 건 많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은커녕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합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 분위기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출장 갔던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구금돼 못 돌아왔고 시민들은 괴한의 흉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장려의 10년 전 대학 입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조 후보자에 따른 12개의 인턴 경력을 고등학교 시절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개가 물리, 생물, 의학 분야에서 이공계 대학 진학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대입 원서를 낸 고려대에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공교육은 평등해야 하며 외국어는 설립 취지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아버지 조국 후보자의 평소 주장과 상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병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외고 3년 동안 총 12개의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때 제출한 이력서에 따르면 12개 인턴 경력 중에서 의학 논문 1저자 등록으로 논란이 된 단국대 의과대 인턴을 포함해 7개가 이공계 관련입니다. 이공계 진학을 염두에 두고 외고 1학년 때부터 이공계 스펙 쌓기에 나선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교회 활동의 어떤 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좀 미치기는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조 씨는 고교생 신분임에도 서울대, 연세대 등 명문대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까지 다양한 이공계 기관에서 인턴 경력을 쌓습니다. 활동 분야도 의학부터 생물학, 물리학, 생명공학 등 이공계 핵심 분야를 망라합니다. 조 씨는 이런 인턴 경력을 이공계 진학 때 활용하는데 대입 전형 자기소개서 곳곳에 다양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공계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습 경험을 갖춘 지원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 씨의 행동을 두고 지난 2010년 외고가 대입 명문 학교가 아니라 원래 설립 취지인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돌아가도록 만들자는 조 후보자의 주장과는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그런데 이 12개의 인턴 이력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인턴을 담당했다고 한 기관들은 우리는 고등학생을 인턴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있었고 또 인턴 활동끼리 기간이 겹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대학 전형 이력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의 고등학생 대상 공식 인턴십 프로그램이 생긴 건 조 씨가 졸업하고 난 뒤인 2010년 7월입니다. 그전에는 일일 방문 체험인 청소년 과학 탐방이 전부였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게 맞고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국제학회에 논문 요약본을 발표한 것을 각각 개별 활동으로 기재했습니다. 여러 개의 인턴 활동 시기가 겹친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단국대 의과대학 인턴, 부산의 한 호텔 인턴 활동 시기는 모두 2007년 7월이고 2009년 서울대와 공주대 인턴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이력도 있습니다. 조 씨는 호텔 2곳에서 인턴을 했다고 기술했는데 정작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희 고등학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과학부 같은 거랑 같이 산업 그런 시스템은 있어서 물어봤던 친구들 들어오는 경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조 후보자 딸의 인턴 이력에 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는 자기소개서를 사고 파는 곳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에 제출했던 것이라면서 자기소개서를 팔고 있습니다. 비싸게는 통상 거래 가격의 25배죠. 5만 원에 건건이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리포트 등을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자료가 6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학 수시 이력서와 대학원 자기소개서, 해외 봉사활동 자기소개서와 감동적이었던 순간 논술 등입니다. 3,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가격은 다양했는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는 같은 대학원생이 올린 것보다 25배나 비싸게 올려놨습니다. 자료 금액은 판매하시는 분이 책정하시는 거고, 다음에 이 자료가 아무튼 판매되어야 되니까 다른 분들 얼마 정도 책정하시는지 시간조사 먼저 하고 하시면 좀 더 유리하세요. 문서 제목에 합격 표시를 달아놓는 등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펙을 학생 혼자 관리하긴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학생이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후보자의 딸은 판매용으로 올려둔 문서를 최근 모두 삭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스펙을 쌓을 능력과 환경 덕분에 승자가 된 소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한 다수는 큰 상처만 입는다고 스펙 쌓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근데 궁금한 것,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많이 물으시는데요. 고등학생 시절에 딸이 쌓은 이 스펙,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이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 후보자의 말과 다른 행동이 언행 불이치죠. 이 부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 영상을 보면 2016년 발언이니까 이미 자녀들이 이런 스펙 쌓기로 대학을 다 들어간 후에 했던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근원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같처럼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편승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턴 활동 여러 가지 경력 보면 부모가 이러이러한 경제력,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녀가 이런 스펙도 쌓는구나 하는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입니까? 네, 그래서 흔히들 금수저 스펙 쌓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3년 동안 쌓은 스펙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턴십은 12개인데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대 나노공학연구소 같은 이공계 관련은 물론이고 제네바 유엔인권 인턴십 같은 국제기구 스펙까지 다양합니다. 또 봉사활동 기록도 모두 7건입니다. 케냐 의료봉사부터 몽골, 중국, 네팔까지 글로벌한 활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TV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도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원래 이런 거 아니냐, 능력들인데 왜 안 하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실제 좀 취재해본 전문가들 생각은 어땠습니까? 네, 솔직히 이 스펙을 본 입시 전문가들도 모두 혀를 내두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턴십을 해봐야 서너 개밖에 더 하겠어요. 철저히 계획적으로 로드맵을 쫙 짜서 시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인턴십과 모든 스펙 쌓기 따라가는 아이도 피나는 노력을 했겠지만 부모가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관리해 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자녀의 스펙에서 드러난 부모의 공식적인 철학과 자녀 양육 사이의 그 간극,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한 거겠는데요. 잠시 후에 김성진 차장과는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리포트 계속 보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 일으킨 파문,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논문을 선물했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시각입니다. 이어서 이상현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영 외고에 다니면서도 소속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한 게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올린 게 의사 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도왔다고 1저자를 그냥 주는 건 아니거든요. 논문을 선물한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논문은 주고받고 이렇게 거래하는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당국대도 내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국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 제1저자가 변경되거나 논문 자체가 취소될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심사 결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의대 교수는 책임 저자인 당국대 교수가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학술지는 그냥 일단 내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당 연구에 2,400만 원을 지원한 한국연구재단도 당국대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은 대학 졸업한 후에 잠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 받은 장학금 800만 원이 또 다른 논란입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준다는 장학금인데 신고한 재산이 50억 원이 넘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았던 겁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2014년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서울대 총동창회가 주는 전액장학금 401만 원을 2번 연속 받았습니다. 장학회 홈페이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한다는 지원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심사 때는 소득 수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와 장학재단 모두 당시 선발 기준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발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나 이런 게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일부 명단은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직접 안 받습니다. 학교에서 안 받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2학기 등록금을 받았지만 두 번째 학기는 2달만 다니고 질병 휴학원을 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은 휴학을 할 경우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면 지금도 한이 많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1년 뒤 미등록 재적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서울대학력을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면서 다른 학생이 받을 장학금 기회까지 뺏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의 딸의 대학교 학위를 취소해달라고 한 청원에 대해서 이거를 공개해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딸이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아직은 부정입학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허위 사실로 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승진 기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사이트입니다. 어제 올라온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오후 1시 반경 비공개로 전환돼 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청원 요건에 위배돼 비공개된 청원이란 안내문만 뜹니다. 청원 작성자는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저자로 쓴 병리학 논문을 문제 삼으며 불법적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으니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 있는 논문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정 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아직은 허위 사실이라며 비공개 처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등의 이유로 전체 청원의 22%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도 아닌 일이 돼버렸다. 그냥 이렇게 또 묻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청와대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공개로 돌린 건 많이 합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될 것이라고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딸의 입시와 장학금, 조국 후보자의 이런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자신이 했던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모습에 젊은이들이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네, 공부 많이 했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좀 불공정한 것 같기는 해요. 본인 이제 따님은 집안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적도 잘 나온 것도 아닌데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에 접한 20, 30대 청년들은 허탈하다고 말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1저자 된 덕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바보짓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모레 조 후보자 딸의 학위 취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뜻의 조적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있는데 그것과 반하는 행동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계시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죠.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는 퇴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가짜뉴스다, 법적 문제는 없다며 조국 후보자를 감싸던 민주당도 심상치 않은 여론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이렇게 독가스처럼 피워 올려놓고 슬그머니 이슈를 터닝해서 의혹만 부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어 논리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의원총회에 앞서 조 후보자가 딸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딸에 대한 논문 입학 관련 의혹에 우리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은 SNS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녀 문제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정의당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성진 차장과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조국 수석 출근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된 직후에 그동안 오타이에 텀블러를 들고 캐주얼하게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딸 문제가 제기된 어제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네.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격식을 갖추더니 오늘은 처음으로 직접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네, 깊이 성찰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네요. 질책을 더 해달라 하는 쪽도 있지만 이거는 가짜 뉴스다 하고 반박하는 것도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 딸이 대학을 그냥 부정하게 들어갔다. 이것만큼 진짜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 정서상에서 스펙 쌓기라든가 그리고 논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본인이 국민들의 비판을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만 이 불법이냐 위법이냐는 부분, 법적인 문제, 부정 입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학 때 이 논문이 덕을 본 건 없다. 이렇게 네.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딸의 논문 논란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전형 때는 어학 성적과 학교 생활 기록부만 평가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입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게 어제 설명이었죠. 네. 네. 그런데 고려대가
자기소개서 그리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평가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오늘 또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생활기록부에 당국대 연구 참여가 기재돼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언급이 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논문 자체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2010년도 당시의 입시 모집 요강을 보면 수상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해야 될 서류는 별도로 첨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대 논문이라든가 다른 증빙 자료들이 추가로 첨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은 고려대가 좀 밝혀야 되는 입장인데 5년 이상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건 그런 논문을 썼다는 사실 자체는 제출이 됐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논문 얘기인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사모펀드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가려보자면 어떤 게 좀 눈에 띄세요? 네, 일단 조 후보자가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했고 전 재산보다도 많은 돈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약속한 사모펀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당시에 조 후보자는 출자 약정 금액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74억이었죠, 약정했던 금액이. 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해당 펀드의 정관을 보면 약정 금액에 대한 납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미납할 때는 연간 15%의 지연 이자까지 물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 납부 규정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 후보자는 오늘 이 정관에 언급된 출자 약정 금액은 운영사가 요청하는 출자 요청 금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사로부터 출자 요청이 없어서 출자 이행 의무가 없고 따라서 벌칙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출자 요청 금액 74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운용사가 흔히 캐피탈콜이라 그러는데 네. 추가적으로 투자할 목적이 생겼을 때 더 투자를 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는 이거에 대한 의무 규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4억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는 10억만 냈는데 이걸 다 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라 달라 그러면 내야 한다가 의무다. 그러니 나는 약속을 어긴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운용사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강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해명도 하나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명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정관을 살펴보니까 이 투자 내역 역시 매 분기 그리고 반기별로 투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 매입이나 매각 같은 투자 결정을 할 때도 즉시 투자자들한테 보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규정상은 서면이든 어떻게든 보고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실제 열리는지 확인하겠습니다만 이제 반기 또는 분기마다 보고를 한다는 것이 집으로 이렇게 팜플렛이건 뭐건 문서가 오잖아요. 네. 이런저런 데 투자했습니다. 이거를 실제 보냈는지 또 그걸 실제로 읽어봤는지 뭐 등등 질문이 이어지겠군요. 네, 일단 뭐 자본시장법에는 이렇게 보내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해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이름과 나이에 이어 오늘은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차에서 내려 경찰서 입구로 들어섭니다. 어두운 색 상의와 짧은 바지, 슬리퍼까지. 사흘 전 구속영장 심사 때와 같은 복장이지만 얼굴을 가렸던 모자와 마스크가 오늘은 사라졌습니다. 장대호는 정국의 얼굴이 공개되는 상황에서도 고개도 숙이지 않았고 위축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장대호가 남긴 범행 도구에서 피해 남성의 DNA를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의 남은 시신을 찾으려고 한강 하류에 잠수부를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모레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야간 당직 도중 자수하러 온 장대호를 돌려보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에겐 대기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감독자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야간 접수 민원이나 사건 사고 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다음 생애에도 그러면 또 죽는다. 장대호의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반성은 여전히 없나 봅니다. 오늘은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이런 무서운 말을 또 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1분 넘게 쏟아낸 장대호의 말 속엔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하는데. 피해자가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정당한 응징으로 생각하며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심리도 엿보입니다.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을 자기가 마치 처벌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의사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 것이라고 하면 이런 반사회성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적 생활 패턴이 자양분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장대호가 모텔에서 일하며 온라인에 남긴 글 곳곳에선 타인을 향한 공격성과 강한 자기 확신이 감지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좀 다른 거죠. 사회적 외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이번 사건도 장대호의 반사회성과 공격성이 결합해 빚어진 비극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고유정 사건 소식입니다. 고유정은 수박을 썰다가 성폭행을 막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 그래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했죠. 그런데 범행 현장에 수박이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유정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을 계급했다는 건가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고유정은 경찰 조사와 첫 재판에서 수박을 썰다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 현장인 펜션 내부에 수박을 아예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범행 당일 고유정은 마트에서 카레에 넣을 재료와 함께 수박 한 통을 구입했지만 지난 6월 1일 체포될 때까지 수박은 고유정 차량 트렁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박은 깨진 채 차량에서 발견됐는데 자르려고 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박이 깨진 것에 대해선 구입 후 일주일 동안 차량에 있다 보니 충격에 의해 파손된 걸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줄곧 수박을 썰었다고 표현한 고유정 측 주장과 배치됩니다. 고유정 측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수박을 씻다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트렁크에서 발견한 수박 사진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이런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 그런 행동을 쭉 보여줬습니다. 범행 순간을 보여주는 핵심 진술마저 오락가락하면서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너네 엄마가 뚱뚱해. 아이가 친구한테 들어도 상처받을 이런 말을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어서 녹음을 했는데 담임의 폭언 사실이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비속어를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듯한 말도 내뱉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한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이 욕을 한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 가방에 녹음 장치 넣어 녹음한 겁니다. 이 교사가 귓속말로 학생들에게 욕을 하고 학부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엄마가 뚱뚱하고 니네 엄마 너무 돼지다 이런 말을 한다는 둥. 선생님이 그랬을 리 없다며 아이만 탓하던 엄마는 가슴이 메입니다. 저희 아이 안 먹어요 지금. 조금 일찍 알았으면 차라리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좀 납작 엎드렸을 건데.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지난달 초 해당 담임교사를 교체했습니다.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 입장에 있고 학부모님들은 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된 교사는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학교 측과 교육청이 2달간 조사하고도 징계 조치 내놓지 않자 학부모들은 그제 경찰에 해당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시작 전부터 껄끄러웠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과 일본 취재진을 향해서 어느 나라 카메라를 쓰고 있느냐며 질문했던 겁니다. 불매운동을 한다지만 결국 일제 안 쓰고 버틸 수 있냐는 식으로 말한 거죠. 베이징에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먼저 도착해 일본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던 고노타로 외무상이 갑자기 한일 양국 취재진이 들고 있는 카메라 브랜드를 묻습니다.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염두에 두고 일본산 카메라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고노 외무상과 악수를 했고 회담장에서 나왔을 때도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네, 없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요구했지만 강 장관은 검토 중이란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선 강 장관이 철회를 촉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외교 당국 간 대화는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되더라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오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과 이달 말로 예정된 독도 방어훈련 진행 여부가 한일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북한이 그토록 거칠게 불만을 드러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훈련을 두고 국방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들을 축소 폐지했다고 질타하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하는 게 아니죠. 축소했고. 왜 축소했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질타가 계속되면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병력 동원 안 하는 그런 훈련이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훈련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 장관 해보셨습니까? 그따위 소리를 장관님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 의원한테 그렇게 왜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정 장관은 북한이 한미훈련을 구실로 남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걔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마청이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 친다고 그 같이 맞부딪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한일 군사정보협정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해외 부동산을 사더라도 정직하게 송금하고 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휴양도시에서 부동산을 산 자산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렀던 것인지 홍유라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특구 조호르바루. 싱가포르와 맞닿아 있으면서 물가가 낮아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투자 세미나엔 자산가들이 몰립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집값 상승률이 가파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현지 답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상가와 콘도, 고급 주택 등 201채에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산가 146명이 투자했습니다. 금액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부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투자였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해서 나중에 이룰 수 있는 그 소득이나 부를 계속해서 감추기 위해서 자금의 추적을 피하고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겁니다. 특히 많이 투자한 자산가는 40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현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신과 부인을 주주로 올린 뒤 법인 명의로 상가 4채와 타운하우스 2채를 샀습니다. 환치기 송금과 밀반출 등 불법으로
알선업자를 거쳐 대금을 치렀습니다. 세관은 부동산 투자 알선업자를 비롯해 10억 원 이상 투자한 자산가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른 해외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아이언맨이 그토록 아꼈던 스파이더맨을 앞으로 마블 영화에서 못 보게 됐습니다. 저작권 협상 때문입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의 뒤를 잇는 차세대 리더로 부상한 스파이더맨. What is it with you and Spider-Man? What, he looks out for the neighborhood, has a dope suit, and I really respect him. 스파이더맨은 2016년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이후 최근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까지 마블 영화 5편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마블을 소유한 디즈니와 스파이더맨 판권을 가진 소니 픽처스 사이에 판권 협상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스파이더맨을 마블 영화에서 못 보게 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소니 픽처스가 제작비를 전부 내고 수익의 95%를 가져가는데 디즈니가 제작비와 수익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협상이 깨졌다는 겁니다. 스파이더맨은 마블 영화 출연 이후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소니 픽처스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디즈니에 돌린 가운데 팬들은 SNS를 통해 소니 보이콧 운동을 벌이면서 소니의 개인기 플레이스테이션 거부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메간 폭스는 한국 영화에서 종군 기자로 나옵니다.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 이현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히로인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메간 폭스. 한국 전쟁을 그린 영화에서 연기 변신을 시도합니다. 우리 작전대로 합시다. 3사 대장 교전 작전을 펼친다. 1950년 장사 상륙 작전에 참여한 평균 나이 17세, 학도병 772명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에서 미국인 종군 기자 역을 맡았습니다. 역사물 출연은 처음이라면서 엄중한 마음으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Important event in Korean history, and it was an incredible sacrifice that was made. It's a very important story in your own history,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story for the rest of the world to know also.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재미있게 봤다는 메간 폭스는 한국 문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orean barbecue is hobakjuk. I love that. Very comforting. It's like that's what we would call soul food. 김명민이 주연을 맡고 곽경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은 다음 달 25일 개봉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경기도의 남양주까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연결됩니다. 7년 뒤에 완공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의 중심지인 인천대 입구역. 서울로 가려면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교통체증도 심하고 환승도 복잡해 오래전부터 급행 노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있으면 좋죠. 경기도 사람들은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만 걸려도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정부는 오늘 인천과 서울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GTX B노선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곳 인천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역까지 90분 정도 걸립니다. 앞으로 GTX B노선을 타면 27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4배가량 빨라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거쳐 경기 남양주까지 가는데도 50분이면 충분합니다.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잇는 A노선과 수원에서 의정부를 가로지르는 C노선은 이미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수도권을 동서로 잇는 B노선이 더해지면 수도권 전체가 GTX로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수도권 전역이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져서 수도권 전체의 교통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GTX B노선은 이르면 2020년 착공해 2026년에 개통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고기 같은데 진짜가 아닌 고기가 있죠. 바로 이 햄버거 속 고기는 콩으로 만든 겁니다. 흔히 대체 식품으로 부르는데 미국에서 연구가 활발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라스틱 통에 든 노란색 액체를 프라이팬에 붓자 먹음직스런 오믈렛이 만들어집니다. 와플과 햄버거, 아이스크림까지 언뜻 봐도 평소 먹던 음식이지만 원재료는 다릅니다. 진짜 달걀이 아닌 바로 대체 달걀로 만든 겁니다. 달걀이랑 똑같네.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콩이나 호박 등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bsolutely no animal suffering. It requires a tremendous amount of less water, so much smaller water footprint, and much less greenhouse gas emissions. 고기 등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들이 즐겨 찾고 있는 겁니다. Tourists and visitors all over the world. On an average, we have about 2 to 3, depending on the season, a couple of hundred people visit the restaurant a day. Yeah. 이 대체 식품 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1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육류 제품의 약 10% 정도는 대체 고기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미국의 대형마트에서는 다양한 대체 식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세지와 닭고기는 물론 햄버거 패티나 생선 튀김 등 다양한 대체 식품들이 식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 대체 식품의 열풍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농촌의 4차 혁명 스마트팜을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IT 수분 관리 기술로 완판 사과를 만드는 농장을 공국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추석을 맞아 출하 준비가 한창인 사과농가. 낯선 IT 장비들이 눈길을 끕니다. 풍향과 풍속, 일사량을 측정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장치들입니다. 기상 여건에 따른 땅속 수분까지 측정하고 사과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해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이처럼 20톤의 물이 사과농장으로 자동 공급됩니다. 농부 김동건 씨는 2년 전 이 같은 장비를 농가에 도입해 스마트팜을 조성했습니다. 기상 이변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물이 많이 필요로 한 시기에 물을 줘서 농작물을 제대로 키울 수 있어서. 지난해 재배한 사과는 수확을 하자마자 모두 팔려 완판 농장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면서 최상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비결입니다. 사과 재배량은 15%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주어졌는데요.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1,500만 원 이하로. 스마트팜에 도전한 농민들이 혁신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많이 유통된다는 학술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정치 뉴스의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허위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고 정치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옵니다. 내일 밤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 제주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고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제주 북부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 충청과 남부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더 요란해집니다. 벼라가 돌풍이 동반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비의 양이 적지만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창문을 열기 전에 대기질 정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서울 30도, 대구 29도에 머물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여름 기온은 서서히 물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법무부는 지난주에 미담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재학 시절에 장학금을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그냥 줬다는 겁니다.
그 후로 30년이 흘렀고 그의 딸도 서울대에서 장학금 800만 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돕자는 취지였죠.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이 양보했던 이 장학금 이야기를 커가는 자녀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서울대에서 누군가가 알바와 학업을 놓고 분투하는 수고를 덜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